That ain't your brother. 크리드와 블랙팬서를 연출한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신작 호러 액션 영화 시너스를 시사회로 일주일 먼저 관람하고 왔습니다. 저번 달에 먼저 개봉한 북미에서 올해 최고의 영화라며 평단과 대중의 극찬을 받았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금주법이 폐지되기 직전인 1932년 10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시카고에서 알카포네의 나폴리계 마피아 조직 시카고 아웃핏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고향 미시시피로 돌아온 일라이자와 일라이어스 무어 쌍둥이 형제는 각자 스모크와 스택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했던 갱단 생활을 정리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음악 주점을 열기 위해 인종차별적인 토지 소유자로부터 제재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구입합니다. 스모크와 스택은 당시만 해도 백인들로부터 저질적인 흑인 음악으로 불리고 개신교 신자인 흑인들에겐 사탄의 음악이라고 불린 블루스 연주에 재능을 보인 친척동생 세미를 목사인 삼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타 연주자로 영입하고 하모니카와 피아노를 잘 연주하기로 소문난 노인 델타슬림, 장터회사 백인 전용과 흑인 전용 식료품점을 모두 운영하던 중국계 이민자 그레이스와 보차우 부부, 그리고 스모크의 아내 애니의 도움으로 개점 기념 파티를 성공적으로 열고 세미의 기타 연주와 노래로 열기가 절정에 이르지만 주점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이끌린 초대되지 않은 불청객들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쿠키 영상은 2개 있고 미드 크레딧이 끝나고 나오는 영상은 속편을 예고하는 유니버스 영화식 쿠키 영상이 아니라 영화의 에필로그격 영상이니 영화가 끝나도 이 영상만큼은 꼭 보고 나오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메인 예고편을 포함한 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덜 접하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영화를 아직 안 봤다면 영상을 멈추고 영화를 먼저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범죄 영화로 시작했다가 술집에서 뱀파이어가 나오는 영화라는 얘기를 듣고 자동으로 로버트 로드리게즈와 쿠엔틴 타란티노 두 감독의 합작인 황혼에서 새벽까지가 떠올랐는데 본작은 해당 작품처럼 중반부에 갑자기 장르가 바뀌진 않고 영화 시작 30분 정도 이후에 뱀파이어의 존재가 암시되었다가 중반부 이후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뱀파이어와 싸우는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1930년대 미시시피를 배경으로 흑백 인종 분리법인 짐 크로우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시대상과 각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매우 몰입감 넘치게 풀어내기 때문에 내용이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슬로우번 전개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과 뱀파이어들이 서로 물어뜯고 죽이는 후반부에 이르기 전에도 지루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서 관객들을 영화 속으로 잡아당기는 능력이 정말 뛰어난 이야기꾼이란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나 크리드와 블랙팬서처럼 다른 프랜차이즈의 속편이거나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영화가 아니라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내용이란 점이 놀라웠습니다. 앞서 언급한 황혼에서 새벽까지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긴 하지만 타란티노와 로드리게즈 두 감독의 스타일을 앞세운 본격 B급 영화에 가까운 해당 작품과 비교하면 뱀파이어가 등장하는 후반부를 제외하면 전혀 다른 주제를 담고 있으며 비슷한 사례로 식스센스와 디 아더스는 후반부의 반전이 매우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의 영화인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쿠엔틴 타란티노와 로버트 로드리게즈 두 감독의 영화들을 정말 좋아했고 황혼에서 새벽까지도 재밌게 봤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을 기대했지만 막상 뱀파이어와 싸우는 호러 액션 요소보다 미국의 인종 갈등에 대한 상징들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출신이지만 할아버지가 미시시피 출신이라고 하며 삼촌이 미시시피 블루스 음악을 즐겨 들었던 것이 영화의 각본을 쓰면서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했는데 미시시피는 타란티노 감독의 장고 분노의 추적자에 등장하는 캔디랜드 같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예들을 부리는 농장이 가장 많은 곳이었고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제도가 폐지된 이후로도 백인 농장주와의 분익수작으로 착취당하는 일들이 생기던 곳으로 영화의 공간적 배경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을 감염시키는 뱀파이어 랜믹은 아일랜드계 이민자로 묘사되며 스모크와 다른 등장인물들에게 모두가 평등한 뱀파이어 무리에 합류하라는 대사는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였고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은 이탈리아계와 동유럽계와 함께 주류 백인들에게 차별당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다고 느꼈습니다. 뱀파이어와 싸우는 장면들의 피와 살점이 난무하는 액션도 좋았지만 랜믹의 대사처럼 흑인들의 애환을 담은 블루스 음악을 미국의 주류 문화로 편입시켜 블루스 음악에 담긴 정신을 희석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현실 세계에서 고열을 빠는 거머리로 표현하듯이 뱀파이어로 은유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연 배우 마이클 B 조던과 함께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모든 작품들에서 함께했고 블랙팬서와 오펜하이머로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수상한 음악감독 루드비 고란손의 음악은 이번에도 아카데미상을 받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이로웠고 영화를 보고 귀가하면서 사운드 트랙을 꼭 소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반부에 세미가 블루스 음악을 연주하며 펼쳐지는 특정 장면은 음악과 연기 그리고 연출이 모두 어우러진 명장면이라고 느꼈는데 뱀파이어 죽이는 장면 말고 이 장면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N차 관람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훌륭했습니다. 마이클 B 조던이 똑같이 생겼지만 성격은 전혀 다른 쌍둥이를 1인 2역으로 연기했는데 스모크가 아도니스 크리드 같고 스택은 에릭 킬먼과 같을 정도로 한 영화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캐릭터를 동시에 소화하고 1930년대의 어투까지 사용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영화에 출연한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훌륭했지만 세미를 연기한 마일스 케이턴이 본작으로 처음 데뷔한 배우라는 점이 매우 놀라웠고, 에미넴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룬 8마일의 한 장면으로 만들어진 짤방 존나 좋군의 주인공 오마 벤슨 밀러가 본작의 개그 캐릭터 콘브레드로 등장하는데, 내한 무대 인사에서 해당 짤방으로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고 직접 재연해주기도 해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특별히 단점이 있다고 느끼진 못했지만 굳이 트집을 잡자면 에필로그 격 후키 영상을 그냥 본편에 포함시키면 될 것을 왜 나눴는지 감독의 의도를 모르겠고, 북미 개봉 당시에 해당 영상을 놓치고 상영관을 먼저 나간 관객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뱀파이어에 담긴 은유나 시대상에 대한 풍자는 좋은데 햇빛과 마늘, 은, 말뚝의 약점인 흡혈귀에 대한 클리셰는 그대로라는 점이 약간 실망스러웠고, 이런 요소들까지 영리하게 비틀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시너스는 호러와 액션, 드라마 등 여러 요소가 융합된 영화이고 1930년대 미국의 시대상과 인종 갈등에 대한 내용들을 아는 만큼 보이는 영화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랜만에 프랜차이즈 시리즈의 속편이거나 원작이 있는 영화가 아닌 오리지널 스토리를 접했기 때문인지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고,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이야기에 몰입하게 하는 실력이 매우 좋기 때문인지 여러 요소들이 섞여 있음에도 지루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자국의 어두운 역사를 호러 장르와 융합하여 풀어낸 영화라는 점에서 한국 영화 파묘와 비슷하다고 한 관객들도 있었는데, 자신들의 전통과 정신을 지켜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로 파묘와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너스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